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에 설리는 민중 총궐기의 광주 전남에서는 2만여 명이 집단 상경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연내 인양이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세계 수영대회 준비를 위한 광주시청 조직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대회 준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역 특산품을 살려 개발한 이색빵들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최소 시민 2만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고교생, 대학생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이 상경 시위를 준비하거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책임을 요구한다. 대학생들이 5.18 민주광장 쪽으로 행진합니다. 시국선언을 발표한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생들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연일 시국선언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의 분노 역시 식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릴 대규모 촛불 집회를 앞두고 상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친구들과 모여 상경 중인 60대 남성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망신이잖아, 이것이. 한 나라에. 이거 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공백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다 같이 힘을 보태야지, 그치. 민심이 들끓으며 전세버스는 이미 동난 상태고 각 시민단체에는 어떻게 하면 상경 집회에 참여할 수 있냐는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좌석이 있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안내도 도와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처음 이제 가시는 분들이라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준비물 하나하나 이렇게 안내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집회 참여 문의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시민단체들은 전세버스를 늘린 상황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80여 개 시민단체들이 40인용 버스 250대를 빌려 상경하며 광주와 전남에서만 최소 2만여 명이 광화문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국민의당 광주시당에 오늘 서울에 설리는 민중 총궐기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당원들의 참여 여부를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5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일반 시민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도 500명 이상의 참가단을 구성해 민중 총궐기에 조직적으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의 연내 인양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양 장비와 방식을 바꿔 겨울에도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물론 불과 열흘 전 선미들기 방식 변경을 알릴 때도 올해 인양을 목표로 밝힌 정부. 결국 연내 인양에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계속 지연됐던 선미들기 작업이 내년 초에나 가능하고 이후에도 거치까지는 2, 3개월이 더 걸려 빨라도 내년 3, 4월에 인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뉴스 보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믿을 수도 없어요. 내년 3월도 이런 식으로 갔다간. 연내 인양을 목표로 동절기를 고려하지 않았던 인양 작업 방식도 변경됩니다. 크레인으로 선체를 들어올리는 대신 선체 양쪽에 대형 바지선을 두고 바지선에 탑재된 유압 장비로 선체를 끌어올려 동절기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체를 싣게 될 플로팅 도크도 반잠수식 선박으로 변경해 별도의 예인선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주 주먹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셀비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검증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세월호 인양이 내년으로 늦춰지면서 해수부는 올해까지만 계약이 돼 있던 중국 인양업체 상하이 셀비지와 만료 시점 변경 등 재계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와 MOU를 맺은 조이롱 코리아가 중국 조이롱 자동차와 사실상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한국 법인이라는데 중국 조이롱에서 온 직원도 없는 점 등에 석연치 않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달 전 법인이 세워진 조이롱 코리아 사무실입니다.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중국 조이롱 자동차 직원은 없습니다. 중국 전기 자동차를 한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성능, 환경 부문의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진행할 중국 측 전문가가 아직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조이롱 코리아는 최근 한국에서의 전기차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며 중국에서 조이롱 자동차 2대를 구매했습니다. 태양을 그 2대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인증 기준에 맞춰서 지금 개조를 하고 있고. 판매용이 아니라 시험이나 인증을 위한 자동차인데도 본사의 자동차를 돈을 들여 사온다는 얘긴데 하나의 회사에서 진행되는 업무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조이롱 코리아 측은 중국 조이롱 본사와 자신들은 하나의 회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본사에서 조만간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본사의 투자와 관련해 이달 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인이 세워진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다며 자본과 인력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사항으로 중국 본사와의 관계 논란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광주시청 내 조직이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지원국을 설치할 수 있는 3급 한시정원을 행자부가 승인하는 등 별도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현재 과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수영대회 준비단이 내년 1월부터는 국단위로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기구 승인은 수영대회가 범정부 차원의 대회라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화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다문화 가정 학생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화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3명이 게임을 하던 도중 같은 반 다문화 가정 A양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랐고 이 중 한 학생은 지난 9월 초 A양의 등을 바늘로 찌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 17일 학폭위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고 화순교육지원청은 진상을 파악 중입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모 통신중개기 설치업체 대표 5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업체 근로자 5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 5천만 원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난 2월 공사대금 4억 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자금 유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김 씨를 한 달여간의 수사 끝에 모 골프장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2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3개월 된 아들에게 영구장애로 남을 수 있는 중상해를 입힌 점 등을 생각해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장기 복역 시 남은 가족의 생활고가 우려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살려 개발한 이색빵들이 요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완도의 대표 수산물로 꼽히는 광어. 광어가 빵틀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른바 황금 광어빵. 이 빵을 개발한 젊은 부부는 카페까지 차려 빵 판촉에 나섰습니다. 재료는 찰보리와 전복, 다시마, 비파까지 완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로만 채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영양과 맛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분들도 드실 수 있고 완도 특산품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만들고 싶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첫 선을 보인 전복빵은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살아있는 전복을 통째로 넣은 이 빵은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쏟아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강진 가우도는 황가오리 빵이 으뜸 먹거리. 강진만에서 많이 잡히는 황가오리 모양을 본따서
강진산 쌀과 단호박을 넣어 만든 겁니다. 여행 추세가 먹거리 위주로 바뀌면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개발한 빵들이 이색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 13년을 맞았습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이제 지역의 도서관 문화를 넘어 도시 문화까지 성공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전국 처음으로 개관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순천 기적의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은 현재 8만 5천여 권의 장서를 갖추고 하루 평균 용객 450여 명에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함께하는 공연도 많고 또 놀이가 있어요. 기적 놀이터라고. 그런 놀이를 겪으면서 아이가 많이 밝아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그동안 어린이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35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형 어린이 도서관의 성공적인 모델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중심에 어린이가 있지만 어린이와 더불어 그 환경으로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어요. 학교 내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거점별로 58개 작은 도서관들이 성공적으로 개관 운영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됐습니다. 또 새로운 개념의 그림책,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하게 했고 전국 최초 어린이 놀이터가 개장될 수 있었던 시작점이 됐습니다. 순천시는 이제 지역의 인문학 독서 문화 확산을 꾸준히 시도하면서 거점별 도서관을 생태 환경, 노인, 어린이 등 맞춤형으로 특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를 시켜서 그 도서관은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책도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그 분야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를 도서관의 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기적의 도서관.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의 독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는 충남 천안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 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에 대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농가에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16일까지 날마다 도내 10개 주요 철새도래지와 주변 농경지, 인접 주요 도로에 대해서 광역방제이 등을 이용해 소독에 들어가고 철새도래지에도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성군이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전력이 한국 육상의 발전을 위해 전국의 육상 꿈나무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영광군 군남면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잔치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구례군이 동절기를 앞두고 독거노인과 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땔감을 나눠주었습니다.